계속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미국 아까 말씀대로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2.9% 작년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한번 조정이 올 것 같다. 미국 증시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거든요. 미국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뭐 올해 같은 경우 뭐 상반기에 한 100조 정도가 해외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상당 부분은 미국 주식이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또 위험한 요인들은 없을지 뭐 조정이 온다 하면 또 투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해주시죠. 미국 자체보다는 네.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게 썩 지금 막 아주 주식 시장을 새로 들어가기에는 좀 네. 부담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도 그렇고 이 8, 9월이 좀 쉬는 기간입니다. 보통 8월 달에 휴가도 계절적으로? 많이 가면서 네. 또 거래량이 좀 적고요. 예. 근데 거래량이 적다라는 의미는 이제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예. 이게 가격이 좀 빨리 반영을 하는 거죠. 거래량이 예. 적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 8월 달, 9월 달이 좀 그런 시기인데다가 저는 이제 뭐 사실 경제보다는 그 미국 시장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돈의 힘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이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돈의 힘은 결국 미국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지금 계속 풀고 부어오고 있고 예. 네. 재정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정책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7월 말 8월 초로 뭐 미국의 실업 수당 같은 부분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미국의 실업 수당이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주당 600불입니다. 예. 600불은 이제 60만 원이고 예. 이거를 한 달 내내 받으면은 240만 원인데요. 예. 이게 1인당 240만 원이라 아.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받으면 예. 월로 500만 원, 5, 600만 원 이상의 예. 소득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보다도 많은 예. 이제 실업급여를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예. 이제 이게 이제 끊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 7월 말 8월 초에. 네. 그래서 이거를 급격하게 끊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대선도 있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원활하게 타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네. 조금 시장은 한 번 정도 좀 쉴 가능성이 좀 저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선거 앞두고 뭐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심각하게 막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 대립해가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8월 초 안에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아주 심각한 조정은 아니지 않나 싶지만 예. 그런 위험, 특히 정치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떤 경제 현실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시장의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적 위험이라고 하셨으니까 연결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각종 뭐 뉴스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트럼프가 좀 불리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이 주식 시장도 상당히 출렁거릴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또 트럼프가 또 됐을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출렁거릴 것이다. 이렇게 좀 반대되는 또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정책대로라고 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되는 게 주식시장에는 좀 더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증세죠, 증세. 네. 그러니까 이제 부유세도 올리지만 네. 기업들의 최저 법인세도 지금 트럼프가 21%까지 낮춰놨는데 예. 이제 뭐 예전 35%까지는 아니지만 네. 한 28%, 29%까지는 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세금 올리는 걸 좋아할 리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썩 좋지도 않은데 예. 정말 세금을 올려버리면 당연히 뭐 부정적이다 보니 이제 그런 바이든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이제 세금 올리는 부분, 네.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미국의 너무 이 대형화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네. 약간 규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쪼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간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분배를 중요시하다 보니 예. 지금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너무 이익을 예. 자기네들만 많이 가져가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나올까봐 이제 시장은 바이든이 후보가 되면 좀 출렁거리지 않나? 네. 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은 일단 주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게. 네. 근데 저는 지금 미국 경제적인 현실을 보면 네. 세금 올리는 건 나중에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사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에 미국 경제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뭐 성장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금씩 좋아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네. 저는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네. 그렇게 충격이 클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게 되면 예. 또 중국하고 한번 대판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게 조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세게 막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뭐 인권 문제, 뭐 예. 공공보안법 이런 문제지 관세 문제는 잘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 굳이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네. 뭐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나 투자 문제까지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참고 부분에 있다. 있어서는 참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막상 재선되고 나면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좀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가면서 좀 오히려 좀 더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미국 정치에서 이제 1999년 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네. 버블이라고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아까 빵이라든지 뭐 테슬라로 이제 대표되는 어떤 IT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 급상승이 예전에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이런 뭐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양자 좀 비교해 본다면 뭐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허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도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네, 98년, 99년 네, 저희는 이제 IMF 외환 위기를 겪고 이제 벤처 붐이 일었었던 예, 맞습니다. 시절이었는데 예. 4차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뭐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이었지만 예. 그때는 이제 PC 특히 인터넷이 처음 개발이 되면서 네. 네. 닷컴만 붙으면 이제 주가가 날아가는 현상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기억. 그때도 결국은 PC나 인터넷 때문에 기업이나 어떤 개인의 노동 생산성이 급격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언택트니 예. 뭐 4차 산업이니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앞으로의 어떤 희망, 예. 특히 테크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 측면에서는 되게 공통점이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그때도 테크 산업이고 지금도 테크 산업이고 그렇죠. 또 예.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그때도 그 저희는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만 미국도 98년에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네. 해서 헤지펀드 하나가 예. 큰 게 망하면서 예. 정말 미국이 한번 휘청거렸었거든요. 예. 그때 또 미국이 엄청난 돈을 또 금리 막 내리고 지금처럼 돈을 막 퍼부었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네. 지금이랑 좀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제 그때는 정말 닷컴이라는 얘기만 붙으면 적자, 기업이고 뭐 비즈니스 업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닷컴 버블만 하면은 네. 주가가 막 올랐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빵류의 기업들, 미국 시장을 끌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받침 네. 뒷받침을 해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좀 예. 다르다 닷컴 때하고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당시에 미국 시가총액 1위였는데요. 네. 그때 PER 멀티플이 80배였습니다. 80배. 지금은 35배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 그때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나 또 사업 영역도 다양화돼 있고 돈도 잘 벌고 예. 배당도 많이 하는데 네. 지금은 35배, 음. 그때는 80배. 80배.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을 뭐 100% 이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기업들이 좀 더 단단해졌다. 좀 건실하다. 예. 예.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은 그때보다는 지금은 그런 빵류의 한 5-6개 소수 이제 아주 테크 공룡이라고 하는 네. 예. 기업들의 지배력이 너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 돈은 잘 벌지만 예. 얘네들은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예. 그 닷컴 때는 사실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 그 중국 증시 상황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하이, 선전, 홍콩 이렇게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흐름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중국 시장은 조금 7월 초에 네. 네. 워낙 급등을 하다가 그때 급등했죠. 조금 주저앉았는데 예. 뭐 다시 또 좀 반등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7월에 어떤 급등락 이후에 좀 안정을 찾아가는 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도 전체 시장보다도 테크 기업이 강했던 것처럼 예. 중국에서도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선전, 예. 심천, 선전 주식시장이 좀 제일 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상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홍콩 보안법이니 뭐 이런 좀 시끄러웠으니까. 네, 시끄러웠던 홍콩이 제일 좀 그나마 좀 부진한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중국 이제 기술주들 테크 기업들이 좋다. 사실 상승 추세에 맞는데 이 강세 요인을 일단 실적이 뒷받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인지 그 부분 조금 정확히 안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로 개선이 된 건지. 근데 실적도 좀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후에 이 테크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실적이 다 대부분 좋습니다. 아, 근데 좋은데 이제 중국은 조금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그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예. 네. 네. 중국이 정책적인 방향을 좀 틀었다라고 보거든요. 틀었다요? 어느 쪽으로 틀었다는 네. 말씀이세요? 미국하고는 이제는 소위 말해서 다이다이로 붙지 않는다. 다이다이로 다이다이로 정면 붙어봐야 대결은 피한다는 말씀이네요. 다이다이로 붙어봐야 좋을 거 없고 예. 되게 노이즈만 심하고 네. 대신에 자력 갱신, 그러니까 음. 스스로 힘을 키워서 네. 네.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그거를 쪽으로 확실히 정책의 틀을 좀 바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의 가장 격차가 큰 건 역시 군사력이긴 한데요. 네. 네. 군사력 다음이 아마 테크 기술력일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반도체 하고 싶어도 예.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한테 장비를 주지 않으면 못 맞습니다.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IT 기술의 힘을 네. 키워야 되니까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책적 지원 예. 말씀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고 예. 뭐 최근에 뭐 과창판이라고 예. 하는 네. 것들 거창반. 뭐 네. 그다음에 창해판 예. 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얘네들을 키워서 미국과 키 맞추기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중국 정부의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 중국 나스닥 양대 산맥이라 하는 이제 상하이 커청반하고 이제 선전 심천의 창회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둘 사이에서도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차이가 그 있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창해판은 좀 만들어진 지 좀 됐습니다. 네, 그 몇 년이 됐죠? 2009년이니까 10년이 10년이 넘었고요. 넘었네요. 이제 꽃창판은 이제 만든 지 따끈따끈하죠. 이제 예, 1년 이번에 했으니까. 네, 1년도 안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다른데 창해판은 어떻게 보면 업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중소기업인데 이제 소위 메인보드라고 하죠. 상해나 심천의 큰 주식시장에 상장이 쉽지 않으면 이제 이제 상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고, 근데 이제 거창판 같은 경우는 과학혁신판이라기 때문에 네. 꼭 IT와 관련된 산업이어야만 합니다. 아, IT만.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과학혁신판, 이 거창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그 상장의 조건이 되게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장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고, 네. 네. 뭐 이익은 어떻게 그렇게, 나야 네. 되고, 그다음에 그 지배 구조도 뭐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야 되고 이제 이런 조건들이 좀 있는데, 네. 꽃창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 중에 한두 개만 충족시키면 그냥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상장이 상장을 해서 네. 네. 예. 뭐 100개 중에 한 두세 개라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한두 개라도 만들어져라 네. 라는 그런 컨셉에서
중국 정부가 엄청 밀어주고 있는 시장인 거죠. 정책적으로는 이제 네. 그 커창관을 많이 밀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적자라도 예. 뭐 R&D 투자나 특허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허가 있으면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네요. 뭐 숫자를 이렇게 뭐 제한하고 그런 게 없네요. 몇 개만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조건만 충족하면은 거의 이제 뭐 그렇다고 편입될 해서, 수가 네.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를 해줄 수는 아니, 있는 건 이제 아니겠지만 업종만 IT면은 IT면 네. 뭐 조건은 상당히 이제 문턱이 낮다는 네. 말씀이죠. 이익을 꼭 안 내도, 안 내도 되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적자지만 어디서 큰 은행이나 어떤 벤처 캐피탈 업체로부터 투자를 잘 받았다. 예. 이래도 상당히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좀 문턱을 많이 낮춰서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상장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준 시장이 이제 꽃창판이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창예반은 국내에서도 좀 살 수가 있던데 보니까 ETF식으로 네. 해서요. 근데 거창판은 아직은 안 되고. 안 되죠. 왜 아직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살 수 있는 것도 뭐 몇 가지 통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홍콩을 통해서 소위 이제 후광통, 성광통이라는 걸 예, 통해서 예. 살 수가 있는데 네. 그 후광통, 성광통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은 그 소위 이제 대형주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주식을 저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아직 커창관은 아직 안 열린 겁니까, 외국인에게? 예, 전혀 열려 있지 않은 시장인 거죠. 미국인들은 뭐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아마 저기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아마 통로로. 투자를 할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법인을 세운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네. 외국인이 중국 본토 시장을 살 수 있는 통로는 네. 그 후광통, 성광통, 뭐 아니면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사는 방법 예.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대로 계속 미중 분쟁이 이제 뭐 무역 갈등 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야말로 패권 경쟁이고 자칫하면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남중국해 이런 데서 보면요, 이제 상당히 고양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어떤 경제가 괜찮을 건지, 또 중국 정시에 그렇게 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상당히 괜찮다는 또 전문가도 있는 반면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또 분석들도 있는데, 우리 허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장성은 있지만 네. 워낙 불투명하고 네. 접근도 사실 쉽지 않고 네. 또 이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그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좀 길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서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예. 근데 이제 좀 길게, 아주 길게 보면 좀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좀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 미중 갈등을 많은 분들이 이제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갈등을 비추어서 미중 갈등을 많이들 보시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 또 다른 시각은 19세기에 독일과 영국 간의 패권 경쟁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을 보는 분들은 어떤 걸 보냐면 지금 예를 들면 USTR, 네.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의 그 로버트 하이저 같은 분이 네. 사실은 80년대에 지금과 똑같은 일을 했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데 예. 이제 역사적인 어떤 맥락으로만 보면은 독일과 영국 간의 패권 경쟁과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패권국이 영국이었는데요. 네. 독일이 영국을 어떻게 따라잡았냐면 기술을 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기술 발전이 짝퉁이잖아요. 예. 이제 잘 만든 거를 네. 짝퉁을 자꾸 이제 뺏겨서 만들다 보니까 R&D나 시간의 비용을 엄청 줄여서 이제 만드는 건데 예. 19세기에 독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것 때문에 영국이 독일에 대해서 관세도 부과합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비슷하고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네. 독일 기업들한테 이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돈줄도 맞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되게 좀 유사한데요. 근데 이 독일과 영국의 그러면 그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독일이 엄청나게 빨리 따라잡아서 예. 거의 경제력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독일의 주식시장이 훨씬 더 영국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고립주의 정책을 씁니다. 지금 트럼프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관세 올리고 예. 못하게 하고 이거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산품은 독일을 가서 많이 사게 되면서 네. 예. 이제 그 경제력에 있어서 이제 격차가 예. 급격히 좁아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정답은 없지만 미국의 어떤 고립 정책이 군사력으로만 보면 뭐 중국과 미국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계속해서 고립 정책을 쓰고 자국 우선주의를 쓰게 되면은 네. 미국의 경쟁력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갉아먹을 거고, 물론 네. 지금은 뭐 테크나 뭐 여러 금융이나 뭐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네. 갈수록 갉아먹는 반면에 중국이 그 틈을 쭉 치고 올라오면은 네. 분명히 좀 그 지금의 어떤 괴리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네. 중국 시장 아직 너무나 불투명하고 네. 열려있지도 않지만 아주 긴 그림에서 봤을 때 한 5년, 10년 뒤를 보면은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중국 시장은 좀 뭐 이런 좀 긴 관점에서 뭐 연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큰 폭락이 한 번씩 있으면 네. 많이 흔들릴 때마다는 한 번씩 들어갈 만한 시장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또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분석가들도 막 나오는데 역시 방식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미국에서처럼 유명한 기업을 큰 기업을 사야 될지 아니면 역시 ETF 같은 식으로 통해 가지고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냐 그 정도 선택의 문제 같은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시장이랑 뭐 비슷하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도 그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미국의 아마존과 대칭될 수 있는 게 네. 중국의 알리바바인 알리바바. 거고, 미국의 구글과 구글과 텐센트. 텐센트. 좀 대칭할 수 있는 게 텐센트인데,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홍콩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 또 알리바바는 또 미국에 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매매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뭐 당연히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네. 그런 열려 있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불투명한 시장인 걸 감안하면 네. 저는 이제 ETF 같은 게 훨씬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 저희 한국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창예판 같은 경우에는 ETF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줄 수 있는 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 핵심 사안들을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그 허재원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